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를 복사하겠다고 발표했다. 2. 미국 상원은 한국 때문에 통제권을 잃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폴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폴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쇼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KAI와 인접한 사천공항의 KF-21 7대의 시제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2에서 6호기가 곧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슈프시는 폴란드 항공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KAI의 생산시설 항공기청 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도시로 발돋움하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슈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 도시연합의 영국의 러시 모어, 캐나다의 미서소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고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을 제슈프공대와 항공기 제작 공정교육센터 등을 통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레트 앤드 위트니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KAI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슈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KAI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 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 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I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폴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폴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L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미들줄 구성에서 FA-50PL과 F-35가 줄 최고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폴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폴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KAI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의 노동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폴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이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성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E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주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실전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주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 유지비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수-30, 수-33 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데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 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모겁이 공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에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C 탄젠트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KAI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이기에 국가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동맹국조차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절대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아예 방위협력과 경제협력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철저하게 제외한 채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역대급 협력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원전 기업이 터무니없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고 나섰다가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사게 됨에 따라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연일 곤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 수력원자력과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이에 참다 못한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국형 원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미국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그동안 유럽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에 자만한 나머지 유럽 각국을 상대로 갖은 행태를 일삼다가 이에 반발한 유럽 각국이 미국 대신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유럽연합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일 미국의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한국이 국제방산 무기 시장에서 더 큰 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유럽 각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거래를 속속 성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거센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럽에서 일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런 일대도 야근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 무기가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자기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3개월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해 로켓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의 방산 무기를 지원하느라 무기창과 텅텅 비위졌고 그리고 이를 채우기 위해 미국산 방산 무기 대신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산 방산 무기에 눈을 돌려왔던 동유럽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 방산 무기가 미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입 시기 또한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지난 반년 동안 유럽에서 이동식 포탄과 소형 무기를 여러 나라에 판매하며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지난 7월에 폴란드가 두 한국 회사와 체결한 58억 달러 8조 2천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계약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계약에는 흑표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비롯해 FA50 경전투기 48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전차와 자주포는 올해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모든 옵션이 향후 몇 년 동안 실행된다면 거래의 가치는 150억 달러 21조 2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산 방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필사적인 행보는 여전히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이미 지난달에도 폴란드 정부가 한국 기업인 한화디펜스로부터 288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당초 미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뒤집고 이처럼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산 방산 무기의 생산 속도를 미국 기업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최대 500대에 달하는 하이마트 다연장 로켓 도입을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인해 얼마 못 가 이런 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도입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0월 19일에 있은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 계약 체결식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방위 기업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제한된 산업 능력으로 인해 장비가 만족스러운 기간 내에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방산 계약과 신속한 인도 약속은 미국 방위산업으로부터 관심을 끌 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예상해 오랫동안 미국 장비와 호환되는 무기와 장비를 제작해왔고 이러한 친숙함은 마침내 신속하고 가성비 좋은 방산 무기로 재무장하려는 나토 회원국 둘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방위 기업자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야망이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어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뒤이어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려는 광경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해가 갈수록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라는 현재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방산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30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1년에 70억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으로부터의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매체인 폴리티코는 기존에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했던 에스토니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9월 말에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DX 코리아 2022에 에스토니아 최고사령관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한국산 방산 무기를 통한 자국의 방위력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에스토니아와 함께 일찍이 한국으로부터 K9이자 주포를 도입해왔던 노르웨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로템과 흑표전차용 120mm 포탄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매체는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해 로켓 발사기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날짜에 맞춰 재빠르게 방산 무기를 생산해내는 한국 기업들의 위력적인 위상은 기어코 유럽 시장 독식에 자만한 채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일삼아왔던 미국 기업들을 점차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유럽 프로그램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는 맥스 버그만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시장 점유율의 잠재적 손실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더 넓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유럽이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유럽의 국가 안보가 오늘날 심대한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전략자산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시기하거나 타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7월에 한국과 폴란드가 가진 수십억 달러의 방위 계약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남긴 발언을 미국 사회가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군과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 한국형 무기체계가 기술과 가격 그리고 도입시키는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했다. 이번 거래는 양국 협력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이 가진 경제와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협력의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기고만장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 또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럽과 맺은 방위 협력을 소홀히 하거나 터부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